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다른 나라다.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는 민족 공동체라고 서로 불렀죠.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휴전선에 군사분계선 따라 삼중철책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 뭐 다리 도로 다 끊고 있어요. 공사를 지금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분계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씩 그것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뭐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해가지고 자극을 해서 남쪽의 군사 도발을 통해 좀 물리적 충돌을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뭘 하려고 했던 이제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어요. 다행히 무슨 요새는 오물 풍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휴전선에서 쌍방을 향한 적대적 언어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음 피해 이런 것도 없어졌죠. 그러나 어쨌든 냉랭한 그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현도 좀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하여튼 일이 있기만 하면 뭐 비난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적대 감정을 완화하고 또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찌 잘못 들어보면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이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원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미국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다 스스로 차단했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봉쇄해 버렸죠. 그러나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에 가장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은 아니죠. 우리는 서명도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었으니까 휴전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존에 관한 핵심 역할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뭐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 방송으로 하면 듣겠지요, 설마?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어요? 자, 북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올해 첫 해외 방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북한이 또 꼭 집어가지고 꼭 집었더라고 또. 네. 영광이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던 나라야, 중국이. 예. 근데 이번에는 핵 얘기를 아예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북중 정상회담 과정을 영상으로 짧게 좀 담아봤거든요. 이거 보면은 와, 진짜 북한은 칼각이야, 칼각. 그거는 그렇죠. 인정이야. 예. 함께 보겠습니다.难交织的国际形势，中方愿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 이 조직 진행한 그런 기념 행사는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서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북한 말도 쫄아가지고 칼각이야. 북한 말조차도. 네, 바로 그 아오지 탄광이다. 네, 농담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중국은 한 달 만에 북중, 북미, 그다음에 중러 세 가지를 진짜 숨가쁘게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동에서 헛발질을 하는 가운데 적어도 동아시아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이 전 세계 외교의 주역이 된 듯한 느낌이 있고요. 북한을 보면 김정은이 2019년에 네. 6년, 6, 7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과를 했고 그 인민들한테 이게 최초의 일인데 김정일하고 김일성한테는 없었습니다. 봉쇄를 시키고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진짜 바닥을 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깨지고 예. 기대했던 남북 관계도 깨지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바로 와가지고 모든 걸 하면서 정말 그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에서 지금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키를 가진 거잖아요. 특히 지금 뭐 여러 번 아마 김희호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을 텐데 동해 예. 진출 지난번에 푸틴하고 만났을 때도 북한하고 협의한다. 결국 북한이 이것을 열어줘야 동해로 진출하는 거니까. 금한강 출해 문제. 예, 동해 출해 문제뿐만 예. 아니라 지금 뭐 북러 관계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게 냉전 때 이 소위 말하는 시계추 외교거든요. 그 시계추를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 그 당시에 소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으로 다 받아내는 네. 그게 이제 일부 부활됐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위상이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것도 격세지감이다. 네. 예,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적어도 이제 기아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북한이 2024년 북한 경제 성장이 3.7%예요. 거의 근데 이제 여전히 문제는 남았지만 뭐 북한이 도약과 발전의 직전에 있다 하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우리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번 회담은 우리의 기존의 외교 전략을 크게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큰 문제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의 대북 외교의 핵심은 비핵화가 맨 첫 번째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국의 팩트시트에 비핵화가 들어 있었어요. 중국은 합의했냐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합의를 안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거고요. 예. 오히려 북한의 핵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을 못 가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경제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경제 제재를 전폭적으로 해체하는 방향 쪽으로 노선을 잡아버렸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이제 비핵화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고요. 네.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 국가로 첫 출발을 하는 셈입니다. 와. 그래서 이거 엄청난 사건이네. 예, 우리의 외교 전략 전체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네. 와. 근데 저는 두 가지는
해석을 오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공개적으로 용인할 거냐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중국이 또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국가라는 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중국이. 아. 그리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안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동북아에 일본이 재벌하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북러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싫고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이게 능동적으로 판짜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안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용인하고 이 비핵화 문제를 안 건드린다는 것이지 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안 남았을 때 모니터해 보니까 이 프레임이 계속 나오는데 매불쇼에서 저는 화가 나는데 절대로 북중러의 연대를 만드는 것은 중국의 대외 정책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누군가가 그 언론도 지금 아주 이거를 조심하면서 북중러 3년대는 아니거든요. 북중하고 중러 관계를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은 북중러를 3대를 연대시켜가지고 한미일에 대항한다고 프레임을 짜버리면.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지금 그 오버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북중러를 중국이 원하지 않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고 미국 군부에게 한미일을 묶을 수 있는 빌미를 주니까. 예. 그래서 중국은 이걸 강조하지 않는다. 강조하지 않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듯이 제가 시계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러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중국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만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나 몇 번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전성질에 둘을 불러놓고 또 같이 회담 안 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한미일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뚜껑 날아가서 북중러를 더 공고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자기 덫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진짜 한미일이 동맹 수준으로 가면 그때는 중국은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 전에 중국이 사서 정당성의 빌미를 주는 짓은 안 한다니까요. 야, 진짜 중국이 아주 예민하게 잘하네. 그래서 중국도 이 과제가 쉽지는 않아요. 뭔가 막 만나면서 하는 게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으니 동시에 안정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와, 그래요? 야, 다들 외교를 진짜 조심스럽게 다들 하네. 2019년 방북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마지막 선언문에 보면은 다른 국가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남한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반도의 언급이 15차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남한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었었고요. 미국 눈치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중국과 북한과 양자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빠지고. 예.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갈 외교의 방향은 북한과 따로, 한국과 따로, 미국과 따로 이렇게 철저하게 가겠다는 게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중국 학자들을 만나보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면 북한 당국자는 우리한테 한국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다라고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외교에 관심이 없고 북한은 중국한테 한국한테 어떻게 좀 해라고 말하고 한국은 또 반대로 중국을 만나면 중국한테 북한한테 어떻게 비핵화를 포함해서 어떻게 좀 해. 이게 너무 짜증이 난다는 말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제는 그걸 타파하고 완전히 양자 관계에 집중하겠다. 북한과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집중하고 남한과는 남한과의 외교 관계를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채널 자체도 또 사라지는 거네요. 예, 그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여지껏 북한과의 채널을 미국, 북미 대화를 통해서 열려고 계속 해왔잖아요. 저 판단은 사실상 이번엔 그것도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북한은 완전하게 미국과 중국 손을 사이에서 어느 손을 잡을지 고민을 하다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았었고요. 이제 더 이상 미국 쪽으로 당분간은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면서 경제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려면 이제 채널도 미국 중심에서 러시아나 중국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이 또 엄청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매체가 북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나 봐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몰랐어요, 나왔습니다. 저도. 예. 자,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의 주인공은 바로 북한이다. 캘리포니아대에서 수십 년간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경제력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약 15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김정일 시대를 넘어섰다고 와. 평가했다. 네, 그리고요. 자, 뉴욕타임즈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북한이 자체 역량만으로 경제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대외 환경 변화에 수혜를 입었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23년 여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 100억 달러, 약 15조 3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네. 근데 엄청나게 뭐 발전 많이 했다는 것들을 보도를 구체적으로 뭐 했더라고요. 네. 심지어 뭐 이제 평양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네. 예전 우버 택시 같이 어. 휴대폰으로 앱으로 뭐 부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BMW 매장이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적어도 평양은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러시아와의 협력이 굉장히 지금 지적하잖아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기아 상태는 벗어났다. 예, 예. 더 이상 기아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게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밀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량을 공급했고 저 1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예요. 100억 달러 북한 1년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싸운 것만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이 연해주 극동지방의 개발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오히려 거기에다 공장을 세워서 경제적 협력하는 게 더 큰 변수입니다. 그게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대대적으로. 와.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이재명 정부 1년이 됐잖아요. 그 네. 평가도 한번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외교,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자주성을 보인 정부는 없는 건 맞는데 네. 그리고 중국 외교도 중국하고 외교도 복원하고 한일 관계도 나쁘지 않고 그렇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미 동맹의 이 한계에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외롭고 대통령이 고독한 외교를 1년 했고 가장 나쁜 환경에서 잘했는데 그게 대외 정책이라든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일본도 아슬아슬하고요. 일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 중국도 저렇게 회복했는데도 뭔가 진전이 안 되고 자꾸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고 러시아하고는 시작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1년이 대통령이 어떻게 치고 나갈지가 이제 대통령에게 이 머물러 있는 게 관료들에게 또 전체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실천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압박이 또 세질 거거든요. 지금 뭐 단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네. 검이라고 단검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브런슨. 이놈의 자식, 브런슨. 그리고 전자권 전환 미국에서 쉽게 안 해줄 거고요. 예. 이런 도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브런슨 그 말 나온 김에 잠깐만 보고 갈까요? 자, 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입니다. 아유.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중국 눈에는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존재인 한국이 보인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뻗어가려는 야망을 저지하는 일종의 방패이자 최후의 방어선 같은 존재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또 발끈했죠. 우리도 항의를 했더니만 예. 헤그세스는 옆에 있는 브런슨한테 발언권을 돌리면서 맞아. 그 얘기를 하니까 네가 이건, 대답해라. 자기 뭐 전략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라고 또 꼬랑지 좀 있습니다. 내렸었습니다. 네. 지금 제재 중인데도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들 여러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평양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깜짝 놀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뭐 QR 코드도 쓰고 있고요. 예. 자체 브랜드의 핸드폰 브랜드도 갖고 있고요. 뭐 아쉬울 게 없나 보네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재개를 하면 네. 우리로서는 그동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경제 지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크게 힘이 없어져 버리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두 국가 관계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려면 이제 우리는 기존에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외교를 해야 되고요. 예. 그 핵심에는 아마도 우리가 두만강구역의 개발을 같이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남북 고속 전철을 놓는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예.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이 먹이로 줘야 미끼로 줘야만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개시할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한테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중국. 뭐야? 분위기 좋았잖아. 왜 그래? 중국. 와, 뭔데요? 정상회담 하고 나서요. 좋았잖아. 정상회담 하고 나서요. 정상회담을 했을 때 중국이 가장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뭐예요? 대만은 네. 적어도 하나의 중국임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잖아. 그런데 네. 그걸 위배한 경우가 몇 케이스가 이미 나와 버렸어요. 아니, 그것도 네. 그 뭐야, 저 비자인가 여권인가 그거. 예, 그거 하나 그다음에 뭐 고위 관료의 공식 석산 발언이 중국한테 전해져서 문제가 생긴 것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무관심하다. 아, 오히려 그 불만이 있어요? 일본을 가까이 지내면서 일본이 그거를 오히려 용인하는 듯한. 아. 실제로 일본의 재무장이 심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심각하긴 하죠. 네. 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해서도 또 서운해. 그런데 우리는 셔틀 워기어를 했고 사실상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중국이 알았다면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조금 덜 불쾌했을 텐데 아. 그걸 미리 말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아. 똑같은 식민지 피해를 입은 국가인데 일본이 저렇게 재무장해서 동아시아를 위협에 빠뜨려 나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제 그 기자회견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길게 얘기했거든요. 네. 아니 그 뭐 사과하고 다시는 안 때린다는 걸 뭐 확인이 돼야 우리도 뭐 함께 하든가 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요거는 좀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셨고요. 네.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북한하고만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이 지역이 좀 더 서로 왕래를 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새로운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지금 우리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복원됐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느리고 자기 원하는 수준이 아니지만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도 중국이 도와주고 싶은데 네. 워낙에 바늘구멍이니 네. 한국이 말하는 거대한 계획들이 지난번 정상회담에 네. 동의는 하지만 실현이 어렵지 않겠냐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관계라기보다는 복원의 속도가 있는데 자꾸 작은 장애물 짱돌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참 어렵다. 아. 트럼프는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앞둔 지난 주말 공교롭게도 8년 전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핵을 개발하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6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지금 핵도 있고 화병도 있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죠. 오히려 북한은 이란처럼 버티면 핵 문제는 생산 중단, 즉 동결 수준으로 타협하며 경제적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비핵화를 촉구한 G7 성명에 비핵화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불태의 선이라면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 북중러 밀착도 미국에겐 부담입니다. 충분히 디페로스 중국과 러시아 있다.
또 그리고 자력 경쟁도 있다. 주고받기식으로 당근 이것은 북한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남북 간의 모든 소통선이 끊기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위기의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위대한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적대 감정을 완화하고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비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과거 군사 도발을 자극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던 세력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과 철저한 인내심으로 진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평화 공존만이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혜로운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